안녕하세요. 비하인드 다이제스트 강태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해서 오토데스크 포지 분석했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실제 구현과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했던 거는 제가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오토데스크 포지 예제를 분석을 하고 그 아키텍처를 도출을 해 보았고요. 보통 어떤 기술을 구현을 하려면 그 동작 원리를 아는 게 1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에 어떤 그 기술이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연관돼서 이제 동작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블로그 적은 지가 꽤 돼요. 2월 달에 이제 여기 오면서 이 그 방송을 업로드를 했었으니까 꽤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른 거 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여기 하러 온 그 목적성이 좀 있기에 그 목적을 이제 달성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을 그 좀 보고 연구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블로그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다라고 하면요. 일단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썰부터 잠깐만 좀 풀어보고 생각나는 날 때 이것도 이제 좀 조금씩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그뭐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실세계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세계, 이 쌍둥이 이제 복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현실에서는 예를 들면 건물을 부신다든지 그래서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규모 인프라를 이제 계획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이 가상인 이 디지털 월드에서 그거를 시뮬레이션 돌려가면서 하겠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비용 효과적이지 않냐. 뭐 이 컨셉이잖아요. 이게 그 원래 이제 유래됐던 게 상당히 리스크가 큰 예를 들면 우주 항공산업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 약간 비판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디지털 트윈이 뭐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판적으로 좀 크리틱을 좀 해야지 실제 모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크리틱은 뭐냐면 그럼 디지털 트윈 옛날에 없었어? 이런 거죠. 이 컨셉 옛날에 없었을까요?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USN, Ubiquitous Sensor Network에서 데이터 뽑아가지고 디지털 월드, 그냥 컴퓨터잖아요.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올린 다음에 시뮬레이션 했었죠. 데이터 분석 안 했었나요? 데이터 마이닝 했었잖아요. 그쵸?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가요? 20년 되지 않았나요? 저희가 옛날에 다 있었던 내용인데 또 다른 크리틱은 뭐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3차원을 막 상상을 해요. 그럼 3차원을 해야지 디지털 트윈인가? 외국의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그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성에 합당한 거라고 하면 2차원이든 1차원이든 실제로 그 그래픽 데이터가 없어도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제 싱가포르 그 버추얼 싱가포르 사례를 자꾸 이제 떠올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설명하기 쉬우니까 처음에 가져온 거예요. 처음에 설명하기 좋으니까 가져와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지 뭐 그래도 뭐 펀딩을 받고 돈을 줄 것 같잖아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부기관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지 돈을 주지. 뭐 이런 컨셉이 있단 말이야. 근데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진화적인 컨셉이에요. 이게 진화되는 모델이지 완전히 뭐 에이지 투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너무 다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새로 투자해도 괜찮고 이런 컨셉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걱정이 있다 보니까 너무 그걸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3차원이 들어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버렸어요. 목적성에 맞으면 저렴하게 구현하셔도 돼요. 디지털 트윈은 목적성에만 맞으면. 그러니까 실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시뮬레이션을 한다.
센서로 만약에 커버가 된다면 센서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IoT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싶다? 시뮬레이션 돌리고 싶은데 그냥 통계적인 거 그냥 쓰면 안 되나?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내가 뭐 많이 해봤자 회귀 분석인데? 그럼 그것만 하시면 되죠. 굳이 이거를 뭐 딥러닝, 뭐 AI 이런 거 써가지고 요즘에 핫한 이슈 다 써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목적성에만 충분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뭔가 이제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식의 접근은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세 번째 썰은 뭐냐면 그러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만능인가? 예. 아까 제가 미리 좀 설명드렸었죠. 감이 오시죠? 당연히 만능 아니죠.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솔루션들이 있어요. 만능인가? 만능 아니죠. 다 구현해야 돼요. 서비스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을 제일 처음에 정의하는 게 1단계잖아요. 그쵸? 보통 요구사항 정의 단계를 디지털 트윈 수많은 프로젝트를 보면 실패해요.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명확하게 청사진을 그려놓고 시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되죠? 솔루션 뭐 다 되는 솔루션 있다고 해서 그거 갖다 써서 이제 했다고 쳐요.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없잖아요. 솔루션이 실제로 보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 정보가 안 나와요. 이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컨셉은 사실 예전부터 반복되었던 실수예요. 이게 이런 실수는 BIM 할 때도 있었어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 아시죠 다? 그거 할 때도 똑같이 반복됐던 문제예요. 최신 기술이라고 올라오잖아요. 똑같이 반복됐던 문제예요. 이거는 거의 패턴화 되어 있어요. 패턴화.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고 그 어떤 뭐 내서는 그걸로 이제 또 돈을 벌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못해요.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을 못하죠. 그래서 한때 하다가 한 뭐 길면 이제 한 4년 5년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정도 기간까지 하다가 일단 펀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안 돌아오잖아요. 당연히 뭐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셧다운 되는 거죠. 먼지에 쌓여버리죠. 그러면 그거 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그거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본인한테 뭐 이익이 없는 한 굳이 그걸 또 쳐다보겠어요. 먼지에 쌓인 채로 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제가 일단 그 크리틱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물론 디지털 트윈이라는 컨셉이 진화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요즘에 이제 핫한 이슈고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이제 이 트렌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도 디지털 트윈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리고 더불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DX. 그거 할 때도 빠지지 않고 얘기해요. 디지털 트윈은. 아울러 국제표준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제 블로그나 뭐 비하인 프린시플 블로그 아시죠? 거기나 뭐 보시면 제가 그거를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국내에서도 그거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또 움직이고 있는 팀이 있고요. 일단 뭐 디지털 트윈이 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크리틱을 먼저 한 거고 이제 그 기술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토데스크 포즈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2월달 원래 2월달에 그 퍼블리시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오픈소스 기반 IoT, 몽고DB, BIM과 오토데스크 포즈 연결 개발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제목이 길죠. 어쨌든 여기 이제 그 데디메이커라는 블로그에 보면 찾을 수 있고요. 데디메이커가 이제 그
그냥 치시면 나와요. 구글에 데디 메이커 DADDYMAKERS라는 블로그고요. 이 블로그에 뭐 오픈 소스, 뭐 오토데스크 포즈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그냥 예, 거기에 이제 2월 달에 쓴 글, 2월 23일 날 쓴 글이에요. 제가 이제 쭉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리마인드를 해야 되니까. 이거 할 때 제가 어떤 걸 이제 포커싱을 했냐면 유지보수성을 포커싱했어요. 뭐 어려운 솔루션 같은 거 쓰지 말고 비싼 솔루션 쓰지 말자. 제가 이제 제일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지보수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건설 쪽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상당히 롱텀이잖아요.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롱텀이에요. 근데 어떤 솔루션을 이제 비싼 값 쓰고 왔더니 그 솔루션의 라이선스 비용이 계속 나가요. 유지보수 비용이. 거기에다가 개발자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 유지를 하려면 아니면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망해요, 그냥. 이러면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별로 없을 것 같죠. 엄청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개발자분이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이제 이런 어떤 분야 중에 좀 돈을 많이 주는 영역은 당연히 개발자분이 도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완전 핫한 이제 뭐 예를 들면 게임계, 뭐 AI 업계, 뭐 이런 아주 핫한 몇몇 잘 나가는 곳 같은 경우에는 도망 안 가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IT 업체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영세한 케이스가 꽤 있어요. 그리고 건설같이 시장이 좁은 분야에서는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오픈소스 사용해서 개발을 해요. 여기서 사용한 오픈소스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해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예.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는 몽고DB 사용했어요. NoSQL이에요. 그래서 스키마 이런 거 막 복잡하게 디자인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키하고 밸류 형식으로 그냥 부어 넣으면 들어가요. 예를 들면 IoT 센서에서 조도 센서에서 값을 얻었어요. 그러면 조도라는 이름 붙이고 조도 값이 0에서 100까지 표현된다라고 하면 현재 조도 50, 60 이런 식으로 해서 조도 50, 조도 60, 조도 50, 조도 10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밀어 넣으면 스키마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저장이 돼요. 무슨 파일 같죠? 근데 쿼리도 돼요. 인덱스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위에 올려서 클라우드 서버 위에 올려서 여러 사람들이 접근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데이터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썼어요. 이거 공짜죠. 그리고 IoT 같은 경우에도 뒤에 설명에 나오는데 IoT는 센서를 아두이노 계열 오픈소스 중에 하드웨어 쪽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두이노라는 게 있어요. IoT 센서를 아두이노로 구현하기 시작한 곳이 꽤 돼요, 요즘에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상용 제품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두이노에 센서도 붙이고 뭐 회로 이렇게 회로 연결하고 이런 게 귀찮다. 그래서 아두이노 IoT BLE 시리즈가 있어요. 그 시리즈를 사용했어요. 가격은 비싼가? 가격 안 비싸요. 3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도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오픈소스라서 라이브러리가 다 오픈소스예요. 이거 사용했고 IoT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연결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미들웨어 같은 게 필요해요. 일종의 커넥션 솔루션이죠. 로드레드 사용했어요. 로드레드는 IBM에서 개발한 오픈소스예요.
IoT 할 때뿐만 아니라 뭔가 커넥션 할 때도 많이 써요. 이거는 대부분 IoT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표준 프로토콜 있잖아요. 다 지원해요.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구현을 해줘요. 그래서 노드레도 사용했죠. 그리고 나서 BIM 쪽 뷰어, 예, 아다시피 오토데스크 포지 사용했어요. 오토데스크 포지가 3개월인가 4개월이 공짜예요.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면 그게 약간 과금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는 정도야.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빔 뷰어를 그 뭐 구현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 어 엑스빔인가요? 그 스티브 라클리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영국에 그 노스럼버리아 대학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비하면 그 대학의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오픈 소스로 이니셔티브를 해서 개발한 게 있어요. 그거 사용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근데 오토데스크 포지가 레빗하고 잘 붙어요. 당연히 오토데스크에서 개발했으니까. 예, 예.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좀 낫겠죠? 예, 그래서 레빗하고 잘 붙으니까 오토데스크 포지 사용한 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레빗 자체가 용량이 상당히 헤비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IFC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 오픈소스 뷰에 띄운다? 이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경량화 다 해야 돼요. 그 경량화하는 시간 많이 걸려요. 예. 그거는 또 경량화가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용자 관점에서 필요한 것만 걸러내고 필요 없는 건 남겨두고 막 해야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된 게 이제 옛날에 이제 블로그에 보시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오토데스크 포지를 이용했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리고 서버가 필요하죠. 이런 걸 서비스 하려면 서버가 필요해요.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 별게 아니죠. 그냥 서버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저희가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에 이런 그 일종의 이제 서비스들을 돌리려면 그 인터넷상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응답을 하고 또 리퀘스트가 오면 또 리스판스 하고 이런 어떤 작업을 하는 서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서버 그 어떤 그 일종의 인프라죠. 그 어떤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오픈소스 사용했어요. 그냥 노드.js. 예, 이거 사용하면 돼요. 그냥 인터넷상에서 뭐 다 이제 리스판스 돼요. 예,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 서버를 좀 더 손쉽게 개발하기 위한 오픈소스가 있어요. 그 하드코드 노가다 하는 것보다 그냥 몇몇 라이브러리 사용해가지고 그 뭐 응답해주고 뭐 이런 어떤 거를 해주는 또 라이브러리가 노드.js 위에 또 올라가요. 그 익스프레스가 있어요. 이런 오픈소스를 이용했다. 그래서 구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좀 크리틱을 한 게 있었죠. 예, 그거는 여기에 있는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걸 보시면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혹시라도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했는지 말로만 설명해서 감이 전혀 안 잡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특히 뭐 개발자분들. 그러면 여기 GitHub 올라가시면 제가 개발한 오픈소스 다 올려놨어요. 그냥 개발한 거. 개발을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처음엔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 실제 운영되고 있어요. 이 학교에서 지금 이 정도까지 개발했어요. 개발해서 그냥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각각 그 실마다 센서를 놓고 IoT 센서를 이대로 이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몽고디비로 저장을 하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고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필터링을 할 수 있게끔 쿼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특정 어떤 트리거 이상이나 이하가 되면 그 애노멀 디텍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그것도 이제 그 모듈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잠깐만요. 스킵할게요. 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드레드로 이제 간단한 대시보드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몽고DB에 올렸으니까 몽고DB에도 대시보드가 있어요. 거기서 대시보드를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시스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패키지를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그걸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거의 첫 번째 단서는 요구사항 분석 조사예요. 조사 분석. 예,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럼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그 요구사항으로 이득을 보고 아니면 그 요구사항을 구현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사용할 때 그 돈을 투자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알아야죠. 보통 이걸 이제 유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스테이크홀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는 유저보다는 스테이크홀더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유저는 그냥 마치 돈만 내는 사람들만 요구사항 뭐 분석한다, 조사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스테이크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도 되잖아요. 검증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스테이크홀더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요구사항이 나오는 거죠. 스테이크홀더를 확인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스킵하고 일단 이런 요구사항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현을 했어요. 이건 간단하게 패키지 아키텍처를 구현을 한 거예요.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어떻게 디펜던시가 있다. 뭐 이 정도만 이제 구현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센서에다가 이제 그 데이터를 애퀴지션 하는 그 로직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직을 구현했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센서들은 예제가 있어요. 예제를 제공해줘요. 그게 뭐 아두이노가 됐던 뭐 아두이노보다 뭐 훨씬 어려운 보드가 됐던 관계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안 팔려요. 그냥 이런 인베디드 보드가 팔릴 수가 없어요. 사용 방법을 모르는데 누가 사가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그 예제에서 그냥 어느 정도 가져와요. 그냥 분석을 해서 요거 필요하네. 요렇게 이제 가져오고 카피 페스트하고 동작되게끔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죠. 예, 심플하죠. 그냥 요 정도 되는 어떤 센서, 인베디드 보드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센서가 한 10개 정도 들어있나? 그래요. 좋죠? 네, 센서 값 잘 들어오죠. 여기 가속도 센서도 있어요. 데이터 바뀌는 게 막 리얼타임으로 보이죠. 네, 이렇게까지 하면 실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디지털 월드로 데이터를 보내야죠. 예, 이거 연결해야 되잖아요. 요 얘기를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잘 준비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